전설의 여장군, 철원 정문 앞에서 눈물 그녀가 남긴 단 한마디에 부대가 멈췄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를 만나러 부대 앞에 갔다가 벌어진 일인데 이게 단순한 면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사단장이 급히 달려왔고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가 누구길래 그랬을까요? 그리고 냉혈한 중이 한 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잠에서 깬 한경애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다리였지만 오늘만큼은 참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73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갈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 시장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갈비찜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손자 얼굴을 떠올리며 갈비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파를 썰고 마늘을 다지고 정성스럽게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예전 같지 않아 칼질이 서툴러졌지만 마음만큼은 간절했어요. 2시간을 끓인 갈비찜의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를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밥도 따끈따끈하게 지어서 따로 포장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부대에서 밥 제대로 먹고 있을까? 혼잣말을 하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한지훈이 훈련소를 마치고 철원 최전방 백골 부대에 배치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편지로만 안부를 주고받던 터라 얼굴을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어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머리에 손수건을 둘렀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냥 평범한 시골 할머니 같았어요. 하지만 한경애 자신은 알고 있었죠. 이 늙은 몸 안에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지를.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평소보다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도시락 때문이기도 했지만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발걸음을 재촉했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버스에서 1시간, 두 번째 버스로 갈아타서 또 1시간. 총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이 철원의 한 부대 정문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철문 너머에 지훈이가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위병들이 한경애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르신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젊은 상병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의심스러운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손자 면회 왔습니다. 한지훈 이병이요. 한경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중했습니다. 도시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갈비찜을 해왔어요. 지훈이가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오늘은 면회 안 됩니다. 부대 비상 상태라서요. 위병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한경애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모릅니다. 비상이 해제될 때까지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한경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예?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비상이 해제될 때까지요. 위병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말 기다릴 생각인가 싶었어요. 한경애는 정문 앞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무릎에 올렸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정말 기다리네. 그냥 두자. 추우니까 금방 포기하고 갈 거야. 하지만 한경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보다 못한 위병들이 부대로 전화해서 면회가 가능한지 확인을 했어요. 통신보안, 여기 위병소인데 한지훈 이병 할머니가 면허 왔는데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대에서 전화를 받은 군인은 오재현 중위였습니다. 그는 단번에 안 됩니다.
돌아가시라고 하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경애는 가끔 도시락을 만져보며 식어가는 것을 확인했지만 일어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마음속으로 손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전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부대 안에서는 비상상태가 끝나고 아까 면회 전화를 거절한 오재현 중위가 내무반 검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완벽주의자였어요. 규정이 곧 법이고 감정은 군대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한지훈. 예. 지훈이 뛰어나왔습니다. 오중이는 그의 전투화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먼지 한 톨이 묻어있네. 소대 전체 팔굽혀펴기 100개. 중위님, 제가 잘못했는데. 닥쳐. 군대는 개인의 실수로 전체가 책임지는 곳이야. 병사들이 웅얼거렸지만 어쩔 수 없이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중이는 그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지훈, 너는 오늘 검열 불량으로 지적받았으니까 오늘 청소구역 2배로 늘려. 그리고 밤에 불침번도 서. 오중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군기는 무엇보다 중요했고 규정을 어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3시간째 기다리던 한경애가 조심스럽게 구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한쪽이 금이 가 있었지만 여전히 작동했어요. 손가락이 떨리며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그 번호는 오래전부터 외우고 있던 것이었어요. 자신의 마지막 제자, 그리고 지금은 사단장이 된 임태호의 번호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전화를 해야 하나. 잠시 망설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손자를 보지 못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을 때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태호야. 한경애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험이 있었지만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군님? 정말 장군님이세요? 임태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당황해 있었어요. 꿈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 나야. 지금 너희 부대 정문 앞에 있는데. 예? 정문 앞에 계시다고요? 지금 당장 나갑니다. 임태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경애 준장님이 자신의 부대에 와 계신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 준비하라고 해놓을게요. 5분이면 도착합니다. 아니야, 급하게 올 필요 없어. 손자 면회 온 건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한경애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임태호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면회를 거절당하셨다고요? 도대체 누가 감히? 임태호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자신의 은사이자 전설적인 여성 장군이 면회를 거절당했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나갑니다. 절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태호야, 괜찮다. 나도 이해해. 규정이니까. 하지만 임태호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관. 지금 당장 여기 와. 예, 사단장님. 부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단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차 준비해. 당장 7연대로 출발한다. 무슨 일이십니까? 설명할 시간 없어. 연대장한테 연락해서 지금 당장 정문 앞으로 나오라고 해. 임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제복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뛰어나갔어요. 대대장들도 모두 비상 소집이야. 1분 1초가 급하다. 사단장님, 도대체 무슨... 한경애 준장님이 우리 부대에 와 계신다. 그 말을 들은 참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경애 준장님이라니요. 그 전설의 여성 장군이 말인가요? 부대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사단장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건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차량이 급히 준비되고 연대장과 대대장들이 당황한 채로 모였습니다. 빨리 가자.
한 분 한 초가 아깝다. 임태우는 차 안에서도 계속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은사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사단장 차량이 부대 정문에 급히 도착했습니다.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 문이 열리자 임태우가 급하게 뛰어내렸어요. 뒤따라 연대장과 대대장들도 숨을 헐떡이며 내렸습니다. 임태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한경애를 찾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조용히 앉아 계신 모습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그 늙고 작은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장군님. 임태우가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한경애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몇 시간을 차가운 바람에 앉아 계셨으니까요. 한경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여전히 날카롭고 위험 있는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서운함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야, 왔구나. 장군님. 임태우는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한 후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어요. 마치 신병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위병들은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단장이 한 할머니에게 경례를 하고 깊이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사단장님이 저렇게 공손하게 인사하시는 거 처음 봐. 혹시 사단장님 어머니? 위병들이 수군거렸지만 감히 가까이 가지는 못했어요. 연대장과 대대장들도 뒤따라왔습니다. 한경애를 보자마자 모두가 차렷 자세로 경례를 붙였어요. 이들도 한경애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한경애 준장님께 경례. 한꺼번에 울려 퍼지는 경례 소리에 정문 주변이 웅장해졌습니다. 마치 국가적인 행사라도 치르는 것 같았어요. 오재현 중위는 멀리서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중위님, 저분이 정말 장군님이에요. 부하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지휘관들이 모두. 오재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자신이 면회를 거절한 그 할머니가 진짜 장군 출신이었다니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경애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록 73살이지만 일어서는 모습에서 여전한 군인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등은 곧고 시선은 정확했습니다. 태호야, 고생이 많구나. 장군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임태우의 목소리는 울먹였어요. 자신의 은사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했다는 게 너무 죄송했거든요. 괜찮다. 나도 갑자기 온 게 미안하고. 한경애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긴장했어요. 전설적인 인물이 눈앞에 나타난 거니까요. 지금 당장 사단장실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지훈이부터 보자. 그게 먼저야. 한경애의 말에 임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누가 감히 장군님의 면회를 거절했는지 찾아내라. 그 순간 오재현 중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사단장실에서 한경애와 임태우 그리고 오재현 중위가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어요. 한경애가 오재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위, 자네 이름이 뭔가? 오재현입니다. 나이는? 28입니다. 육사 나왔지? 예, 그렇습니다. 한경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는 오늘 규정을 지켰다고 생각하나? 예, 그렇습니다. 부대 보안을 위해. 아니야. 한경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네는 규정을 지킨 게 아니라 군복의 의미를 잊은 거야. 오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가 왜 군복을 입는지 생각해봤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지. 그런데 자네는 오늘 국민을 거절했어. 하지만 보안상. 보안? 73살 할머니가 도시락 들고 온 게 보안 위협인가?
한경애의 말에 오재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네가 지켜야 할 건 규정이 아니라 사람이야. 규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규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임태호가 옆에서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가르침을 받으며 자신도 성장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군인은 강해야 해. 하지만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따뜻함에서 나오는 거야. 오재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지훈이 중대장의 안내로 사단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우리 지훈아 많이 컸구나. 한경애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몇 시간 기다리는 동안 식어버린 갈비찜이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갈비찜이야. 좀 식었지만 맛있게 먹어. 지훈이 젓가락을 들려는 순간 임태호가 나섰습니다. 제가 바로 데워드리겠습니다. 아니야, 태호야. 한경애가 손을 저었어요. 식은 밥도 따뜻한 마음이면 충분해. 그리고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거든. 지훈이 조심스럽게 갈비찜을 입에 넣었습니다. 식었지만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어요, 할머니. 그래, 우리 지훈이가 군인이 됐구나. 자랑스럽다. 한경애가 손자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훈아, 기억해라. 군인이란 사람을 짊어지는 직업이야. 계급이 높다고 위대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오재현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따뜻한 모습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던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내무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재현 중위가 들어오자 병사들이 긴장했어요. 또 무슨 트집을 잡을까 싶어서 말이죠. 모두 모여. 병사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그런데 우중위의 표정이 어제와 달랐어요. 다들 컨디션은 어때? 아픈 곳은 없고? 병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게 그 차가운 중위가 하는 말인가 싶었어요. 한지훈. 예. 지훈이 나섰습니다. 또 혼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말이 나왔어요. 어제 할머니 면회 와서 좋았겠다. 예? 아, 네. 앞으로는 미리 말해. 가족이 오시면 최대한 배려할게. 병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 맞나 싶었어요. 그리고 전투와 검사도 이제 좀 줄일게.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니까. 한지훈이 동료들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모두가 느꼈어요. 이제 소대장님도 사람 같네. 진짜 신기하다. 어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병사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한경애는 임태호의 배웅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떠나면서 그가 남긴 말들이 부대 곳곳에 퍼져나갔어요. 진짜 군인은 사람을 품는 사람이다. 강함은 따뜻함에서 온다. 몇 주 후 지훈이 집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부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중이님도 이제는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아플 때는 먼저 걱정해주세요. 군복은 계급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따뜻함으로 빛난다는 걸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그날 보여주신 모습 때문이에요. 부대에서는 새로운 구호가 생겼습니다. 강함은 따뜻함에서 온다. 한 할머니의 조용한 기다림이 부대 전체를 바꾼 것이죠.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진짜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오재현 중위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않습니다. 73살 할머니가 보여준 진짜 군인의 모습을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품는 군인이 되자. 한경애 준장이 남긴 씨앗은 이렇게 부대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였어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오재현 중위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않습니다. 73살 할머니가 보여준 진짜 군인의 모습을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품는 군인이 되자. 한경애 준장이 남긴 씨앗은 이렇게 부대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